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년 10월 14일 DMQA 연구실 오픈 세미나를 진행하게 된 고병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Self-Semi Supervised Learning for Tabular Data라는 주제로 세미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석사과정 재학 중이며 데이터 마이닝 앤 퀄리티 어널리틱스 랩에서 김선범 교수님 지도하에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심 연구 분야는 어노멀리 디텍션,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입니다. 금일 세미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아래 메일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우선 셀프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과 태블러 데이터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알아보고 기존의 반법론이 왜 태블러 데이터에서 높은 성능을 내지 못하는지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그 뒤에 태블러에 최적화된 4가지의 메소드를 소개하고 결론 지으면서 세미나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셀프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정의부터 짚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몇 가지 책에서 해당 정의를 가져왔는데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경우 외부에서 레이블을 주입받지 않고 독립 변수에 인베드된 레이블을 사용하여 모델을 학습한다. 데이터에서 스스로 레이블을 생성하고 지도학습 기법으로 레이블된 데이터셋에서 모델을 훈련한다 라고 합니다. 이 두 문장 모두 외부에서 레이블을 주입받지 않고 그리고 데이터 스스로 결국 레이블을 사용하지 않고 그 스스로 학습하는 것을 뜻합니다.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와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가 훈련 집합을 구성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이라고 합니다. 위에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과 다른 점은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를 동시에 활용한다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간략한 구조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처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왼쪽에 수많은 데이터, 특히 이제 레이블이 되지 않은 unlabeled 데이터를 활용하여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진행하고 F라는 네트워크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소량의 레이블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원하는 태스크를 수행하게 되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게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셀프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은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고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요.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의 대표적인 방법론들로 모코, 싱클레어, 버트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 같은 경우에는 UDA, 픽스 매치, 믹스 매치 등 다양한 방법론이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셀프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이 왜 이렇게 주목받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수많은 데이터가 생성돼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모으는 일은 이제 요새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레이블된 데이터를 구하는 비용은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을 보고 사과 그림을 보고 사과라고 하고 블루베리 그림을 보고 블루베리라는 레이블을 다는 것은 이제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이블 해야 되는 데이터가 아주 많기 때문에 그 비용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더 나아가서 아래와 같은 엑스레이 사진이 있을 때 이러한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은 레이블링을 할 수가 없고 이제 전문가가 굉장히 깊은 도메인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레이블링을 하는 일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비용이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셀프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이 어떻게 발전되어 오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라벨을 생성하는 수도 라벨링 기법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아이디어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메소드 등이 있습니다. 예시로 이제 셀프 트레인이나 믹스 매치와 같은 방법론들을 들 수 있고요.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같은 경우에 사용자가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문제를 정의하고 그 문제를 학습함으로써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프리텍스트 태스크, 예를 들어 이그젬플러 같은 것들이 있고요. 포지티브 페어와 네거티브 페어를 구성하고 유사한 것은 가깝게, 상이한 것은 멀게 학습하는 컨트라스티브 러닝도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셀프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에 관련된 다양한 세미나가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세미나를 참조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태블러 데이터입니다. 태블러 데이터는 2차원 형태로 구성된 정형 데이터를 뜻하고요. 저희가 엑셀에서 보거나 작성하는 거의 대부분의 이러한 형태의 데이터를 모두 태블러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블러 데이터 관련해서
이제 데이터 분석 플랫폼 제공으로 유명한 이 팁코라는 회사에서 얘기한 것을 가져와 봤는데요. 이러한 팁코 회사에서 정형 데이터는 현재 조직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유형의 20% 정도이며 그 비율은 떨어지고 있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비정형 및 반정형 데이터의 엄청난 증가로 정형 데이터의 점유율이 감소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글을 보면 이제 정형 데이터 분석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현재 정형 데이터는 비즈니스에 대한 예측이 점점 더 강조되면서 여전히 가치가 있다. 정형 데이터는 비정형 데이터보다 훨씬 더 쉽게 액세스할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산업 현장, 예를 들면 제조와 같은 이런 곳에서는 여전히 정형 데이터에 대한 분석의 수요가 매우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형 데이터도 여전히 레이블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굉장히 높습니다. 아래의 그림을 보고 사과라고 레이블링을 하는 것은 비전문가도 레이블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를 보고 해당하는 로우가 정상인지 불량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전문가도 힘듭니다. 추가적인 시각화나 아니면 룰 베이스의 여러 알고리즘을 돌렸을 때 해당하는 레이블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형 데이터에서도 셀프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필요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존의 방법론들이 왜 태블러 데이터에서는 높은 성능을 내지 못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적절하지 않은 데이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미싱 밸류 같은 경우에 이미지는 딱히 결측치가 없지만 정형 데이터에서는 결측치가 굉장히 크리티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웃라이어가 매우 극단적일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제조와 같은 필드에서 불량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클래스 불균형이 심한 문제들이 이제 태블러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특징 간의 관계인데요.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근접한 픽셀들 간에 굉장히 유사한 관계를 가지고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제 관계가 떨어지는데 반면에 태블러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특징 간의 관계가 매우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전혀 없을 수도 있고 굉장히 불규칙합니다. 또한 전처리가 어려운데요. 정형 데이터는 범주형 데이터를 포함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범주형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많이들 이제 원하드 인코딩을 통해서 스파르스한 데이터를 만드는데 이러한 스파르스한 데이터는 이제 차원의 저주로 쉽게 빠지게 되고요. 또한 기존 데이터 증강 기법이 정형 데이터에 적용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로테이션이나 크롭과 같은 이러한 증강 기법은 이제 태블러에서는 적용하는 게 굉장히 애매합니다. 따라서 많은 셀프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 방법론들이 비정형 데이터의 대상으로 굉장히 지나치게 의존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진에서 예시를 들어보면 해당하는 픽셀이 비어 있어도 이미지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하는 픽셀이 비어 있다고 해서 이 고양이가 아닌 걸로 한 번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태블러 데이터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셀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일 수도 있고 해당하는 셀이 비어 있음으로써 해당하는 로우가 뜻하는 바가 전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엠리스트 데이터셋과 같은 경우 0부터 255로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는데 반면에 태블러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리미트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아웃라이어를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미지에서는 인접한 픽셀 간에 굉장히 유사한 값을 가지고 어느 정도 유출을 할 수 있는 반면에 테이블에서는 각 컬럼이 뜻하는 바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성격이 완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좀 전에 얘기 드렸던 원하드 인코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의 표와 같이 이제 도시를 표현한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서울, 부산, 마산, 수원처럼 이제 몇 가지의 데이터들로 한 열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가 이제 원하드 인코딩을 통하게 되면 굉장히 컬럼이 많아지면서 대부분의 데이터가 0으로 차여 있고 한 로우에 하나만 1로 차 있는 굉장히 스파르스한 데이터가 생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는 차원의 저주 문제를 발생시키고 이제 학습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을 유발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형 데이터의 셀프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정형 데이터 자체를 이미지화하는 슈퍼TML이나 IGTD 같은 방법론들이 제시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텐션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탭넷이나 오토엔코더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학습하는 바엠이나 서브텟,
그리고 대조학습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학습하는 스카프나 컨트라스티브 믹스업과 같은 방법론들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밑줄 쳐진 바임, 서브탭, 스카프, 컨트라스티브 믹스업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탭넷과 같은 경우 Deep Learning for Tabular Dataset이라는 제목으로 저희 연구실에서 세미나가 이미 진행된 적이 있으니 해당 동영상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메소드입니다. 첫 번째로 바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임은 Extending the Success of Self and Semi-Supervised Learning to Tabular Domain이라는 제목으로 뉴럴입스에서 2020년에 발표되었습니다. 2022년 10월 5일 현재 기준으로 48회 인용되었고 자기지도 학습과 준지도 학습 프레임워크를 둘 다 제안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우선 네트워크는 인코더와 디코더 그리고 마스크 에스티메이터로 총 3개의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로스 같은 경우 리컨스트럭션 로스와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총 2개의 로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에서 데이터의 흐름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테이블 데이터가 이렇게 인풋으로 주어진다고 하면 이 랜덤으로 생성된 마스크에 의해서 인풋 데이터가 이제 어느 정도 변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변형이 일어난 데이터를 인코더를 통해서 압축하고 다시 디코더를 통해서 복원함으로써 이제 오토 인코더 구조를 통하여 리커버드 데이터를 만들게 되고 다들 아시겠다시피 이제 인풋 데이터와 리커버드 데이터의 차이를 통하여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계산하여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은 마스크 에스티메이터인데요. 마스크 에스티메이터는 주어진 데이터의 변형을 가한 후에 어떤 데이터가 변형이 되었는지를 찾음으로써 모델을 학습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 마스크에서 랜덤하게 이 회색깔의 위치의 셀을 지정을 해주게 되면 인풋 데이터에서 해당하는 위치의 셀을 변형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인코더와 마스크 에스티메이터를 통하여 리커버드 마스크를 만들게 되고 이 리커버드 마스크는 어떤 데이터가 인풋 데이터에서 변형이 되었는지를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마스크와 리커버드 마스크를 비교하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통하여 마스크 에스티메이터와 인코더를 다시 학습하고 해당하는 데이터가 이제 피처들 간의 상관관계를 굉장히 잘 찾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스크를 통해서 피처를 이제 변형을 시킬 때 어떤 노이즈 전략을 쓰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컬럼 와이즈 스왑 노이즈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컬럼 와이즈 스왑 노이즈는 정형 데이터에 굉장히 적합한 노이즈 방식입니다. 아래 그림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리지널 피처 매트릭스 X라는 데이터가 있을 때 이제 첫 번째 컬럼과 같은 경우에는 X11, 두 번째 첫 번째 컬럼과 같은 경우에는 X21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오리지널 피처 매트릭스를 컬럼별로 무작위로 셔플을 하게 해주면 아래와 같은 데이터가 생성이 되는데요. 보시면 뒤에 숫자는 모두 1111, 22 이런 식으로 모두 같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컬럼끼리는 데이터가 섞이지 않고 동일한 컬럼 안에서만 무작위로 데이터가 섞이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 마스크 매트릭스 M이라는 것을 엘리먼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을 해주게 되는데요. 마스크 매트릭스는 이제 변형하고자 하는 부분이 1이고 변형하지 않고자 하는 부분은 0으로 이루어진 매트릭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엘리먼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을 수행한 다음 서메이션을 수행하게 된다면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매트릭스는 마스크 매트릭스가 1인 부분은 변형이 되어 있고 마스크 매트릭스가 0인 부분은 변형이 되어 있지 않은 커럽티드 피처 매트릭스가 생성됩니다. 해당 매트릭스도 또한 컬럼에서는 전혀 컬럼끼리 데이터가 섞이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컬럼의 성격이 모두 다르고 각 컬럼끼리 데이터가 섞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의 컬럼 와이즈 스왑이 굉장히 적절한 노이즈 부여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바임에서 제안하는 준지도 학습에 대한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바임 셀프에서 학습했던 인코더를 그대로 재사용을 하고요. 웨이트는 고정을 시킵니다. 그 다음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는 마스크 제네레이터를 활용해서 K개로 증강을 시키고 증강된 데이터는 모두 같은 샘플에서 유래되었음을 활용해서 컨시스턴시 로스를 생성되게 합니다.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레이블드 샘플은 인코더를 통하여 피처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고 프리딕터를 통하여 이제 어느 라벨을 예측을 하게 되고요.
해당하는 라벨이 기존의 라벨과 잘 맞는지를 이제 supervised loss로 인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핵심은 이제 unlabeled 샘플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인데요. unlabeled 샘플은 랜덤하게 생성된 마스크에 의해서 총 K개가 생성이 되게 되고 해당하는 K개의 데이터가 인코더와 프리딕터를 거쳐서 이제 K개의 레이블을 이제 아웃풋으로 내놓게 됩니다. 이때 동일한 샘플에서 출력된 데이터이므로 K개의 아웃풋이 모두 같아야 함을 이용해서 consistency loss를 계산하고 프리딕터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서 바임은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여러가지 오픈 데이터셋에 대해서 실험한 결과를 보면 바임이 굉장히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메소드는 이제 서브탭인데요. Subsetting Features of Tabular Data for Self-Supervised Representation Learning이라는 제목으로 뉴럴리스에 2021년 제안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기준 12회 인용되었고 비교적 간단한 구조를 활용해서 높은 성능을 달성하였습니다. 구조를 그림을 통해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트워크는 인코더, 디코더, 프로젝션 3개의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고요. 로스는 리컨스트럭션, 컨트라스티브, 디스턴스 로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인풋을 인코더와 디코더를 통하여 아웃풋 데이터로 복원하고 인풋 데이터와 아웃풋 데이터 간의 차이를 활용한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활용하여 인코더와 디코더를 학습하는 오토 인코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점은 이제 이 인풋 데이터를 나누는 것에 있는데요. 입력 데이터를 여러 개의 부분 집합으로 나누어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해당하는 그림과 같은 경우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 3개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를 표시한 거고요. 해당하는 초록색이 인코더를 통하여 레프레젠테이션 벡터로 압축이 되고 디코더를 통하여 이제 아웃풋 데이터의 전체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데이터 전체를 인풋으로 넣고 전체를 아웃풋으로 내놓는 것보다 조금 더 데이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 어그리게이션 된 데이터를 프로젝션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제 컨트라스티브 로스와 디스턴스 로스를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논문에서 말하기를 컨트라스티브와 디스턴스 로스는 옵셔널한 로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거티브와 포지티브 페어를 어떻게 매칭시켰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서브셋 i와 서브셋 j가 있다고 했을 때 이제 동일한 로우에서 추출된 데이터는 동일한 결과를 가져야 하므로 이제 파랑색은 포지티브 페어라고 매칭을 시킬 수 있고요. 이 파랑색과 이 주황색은 다른 로우이고 라벨이 다를 확률이 높으므로 네거티브 페어라고 매칭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클래스의 수가 많을수록 이 네거티브 페어가 제대로 매칭된 확률이 높으므로 해당하는 로스에 대한 효과가 높다라고 논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실험 결과입니다. 비교적 얕은 구조의 MLP만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CNN 기반의 방법론보다 비교적 높은 성능을 달성하였습니다. Papers with Code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MNIST 데이터셋과 같은 경우 서브탭이 3위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로 된 결과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 여러 오픈 데이터셋에서 서브탭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이한 사항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임 셀프가 이제 비교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바임보다 이제 서브탭이 더 성능이 좋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카프입니다. Self-Supervised Contrastive Learning Using Random Feature Corruption이라는 제목으로 ICLR에서 2022년에 발표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총 9회 인용되었습니다. 스카프의 구조도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코더 F, Pre-Training Head G, Classification Head H로 총 3개의 네트워크가 사용되었고요. 로스로는 Contrastive Loss와 Cross Entropy Loss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Pre-Training 부분이고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Fine-Tuning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풋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한쪽으로는 데이터를 그대로 보내주고 다른 한쪽으로는 데이터를 커럽트 시켜서 보내주게 됩니다. 이렇게 검정색으로 표현한 부분이 지금 커럽트가 된 부분인데요. 이제 해당하는 컬럼에 있는 데이터를 모두 모아서 분포를 만들고 그 분포에서 새로운 샘플을 추출함으로써 변형된 데이터를 새롭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이 데이터와 아래에 있는 이 데이터는
동일한 인풋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는 조금씩 다른 그런 형태의 데이터가 구성되게 됩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F와 G라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주게 되고, 해당하는 데이터가 동일한 인풋에서 나왔음을 활용해서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계산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파인 튜닝 단계에서는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제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 활용했던 F를 그대로 사용하고, 이제 새로운 네트워크인 H를 활용하여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게 되고,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슈퍼바이즈 러닝에 의해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계산하여 네트워크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 스카프의 특징이 있는데요. 프리트레이닝에서 학습했던 네트워크 중에 G는 폐기하고 F만 사용합니다. 또한 파인 튜닝 단계에서 F와 H를 모두 학습합니다. 이전에 설명드렸던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는 보통 인코더를 고정하고, 파인 튜닝 단계에서는 고정된 인코더를 활용했었는데, 스카프에서는 모두 학습한다는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이사항으로는 바임과 서프텍과는 달리 오토 인코더 구조를 통한 기존 데이터 복원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사용하지 않고 컨트라스티브 로스만을 활용해서 프리트레이닝이 진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트라스티브 믹스업입니다. Self and Semi-Supervised Learning for Tabular Domain이라는 제목으로 현재까지 총 4회 인용되었고, 준지도 학습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트워크는 인코더와 디코더, 프로젝션, 프리딕터로 4개의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고 있고, 로스로는 리컨스트럭션 로스, 컨트라스티브 로스,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로 3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란색은 프리트레이닝 단계이고 파란색은 파인 튜닝 단계입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보았을 때 데이터가 들어오면 인코더와 디코더를 통하여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통한 오토 인코더의 구조가 차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특징 중 하나로 믹스업이 적용되어서 컨트라스티브 로스와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계산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믹스업을 통한 데이터의 증강을 인코더 내부의 특정 레이어에서 진행을 하고, 믹스업을 할 때 동일한 라벨을 가진 샘플만을 활용하여 데이터의 증강을 수행합니다. 이미지의 경우에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주어진 데이터로 바로 믹스업을 수행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고양이와 강아지를 믹스업을 통하여 강아지 0.5, 고양이 0.5의 확률을 가지는 데이터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태뷸러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범주형 데이터를 가지는 특징 등으로 인해서 태뷸러를 그대로 믹스업을 할 경우 증강된 데이터가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진 데이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인코더를 통하여 피처가 추출된 레이어를 활용하면 이제 정형 데이터에 더 적합한 데이터 증강 방법이 된다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도 레이블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인코더를 통하여 레프레젠테이션 벡터 Z를 뽑고 해당하는 Z 주변에 가장 가까운 레이블드 데이터를 계산해서 이제 기존의 unlabeled 데이터셋을 레이블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수도 레이블은 해당하는 에폭이 지날 때마다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제 모델의 정확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학습이 진행되는 과정을 데이터의 흐름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수도 레이블링은 이제 k번째 에폭까지는 활용이 되지 않고요. k 플러스 1번째 에폭부터 활용이 됩니다. 첫 번째로 노란색을 보겠습니다. 노란색은 입력 데이터와 출력 데이터의 차이를 이용한 학습이고, 오토 인코더의 구조를 활용하여 레이블링된 데이터와 상관없이 인코더와 디코더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파란색은 동일한 레이블을 가진 데이터로 증강된 데이터는 유사해야 함을 이용한 학습이고요. 레이블된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레이블드 데이터셋을 활용을 하고, 이제 믹스업을 통하여 증강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록색은 k 플러스 1번째 에폭부터 수도 레이블을 활용을 하는 것이고요. 이제 수도 레이블이 달려있는 unlabeled 데이터셋이 인코더와 이제 믹스업 그리고 프로젝션 네트워크를 통하여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계산하고 해당하는 네트워크들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학습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인코더를 최종적으로 학습이 완료가 되면 해당하는 인코더를 고정 후에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통해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푸는 파인 튜닝 단계를 수행하게 됩니다. 특이사항으로 프리딕터를 학습 시에도
이제 sudo 레이블을 사용한다는 것인데요. 이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 sudo 레이블링 됐던 unlabeled 데이터셋을 그대로 활용하여 해당하는 프리딕터를 학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험 결과입니다. 이제 여러가지의 데이터셋에서 컨트라스티브 믹스업이 가장 높은 성능을 낸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도 재밌는 사항으로는 이제 바임이 비교 대상으로 실험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인트로덕션에서 최근 셀프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의 배경에 대해서 그리고 정형 데이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방법론이 정형 데이터에서 왜 높은 성능을 내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4가지의 메소드를 통해서 성능을 떠나서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흘러가고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증강되는지 이러한 관계를 그림을 그려서 이제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형 데이터에 셀프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 방법론 적용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크고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뷸러 데이터의 특징에 기반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연구 발전 가능성도 크고 산업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되어서 세미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레퍼런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